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온 스포츠의학 전문의, 재활의학 전문의 김희상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진 만큼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는 이 좋은 날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허리에도 봄이 꼭 오기를 기원합니다. 강의가 잘 보이시면 1번 이렇게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의가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빈 눈 2개, 나도 눈 2개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눈 2개입니다. 네. 원빈도 눈 2개고요. 예, 차랭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강의가 잘 보이시면은 감사합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슈크림님, 양념게장 쿠폰님 이 좋은 날 영상 보시면서 허리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리는 자연 경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 신전 운동, 또 걷기, 허리를 찢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통증은 3개월 안에 좋아질 것이고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디스크는 자연 치유를 하게 됩니다. 주말 농장에 가셔서 풀을 뽑는다든지 운전을 너무 장시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양반다리 하는 게 좋아서 양반다리를 오래 하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요가에서 고양이 자세나 필라테스에서 안 좋은 스트레칭, 허리를 굽히는 백해 무익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동작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허리는 자연 치유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신전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서 염증을 빼는 주사 치료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항상 먼저 보여드리죠. 주사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2번만 더 말하면 10,000번쯤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리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을 하셔도 되고 다리가 저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발바닥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문제가 그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허리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좋지 않은 자세, 무리한 동작으로 허리 통증은 악화됩니다. 제가 주말 농장에서 풀 뽑는 거 요새 그 풀 뽑다가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지 마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신전 운동으로 좋은 자세로 허리는 천천히 좋아지며 나쁜 자세, 나쁜 운동, 나쁜 동작을 반복할 경우에는 100번 주사를 맞아도 요통은 재발하게 됩니다. 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토요일이라서 인터넷을 좀 하다 보니까 요런 그 대형 커뮤니티에 이런 기사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최악의 자세라고 해서 허리와 목을 망칠 수 있는 안 좋은 자세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댓글을 확인해 보니 맞음, 저게 안 좋은 자세임, 혹은 저거 하면 아파서 안 하게 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목은 좋지 않습니다. 목은 요 핸드폰을 요 꽃병 있는 데다가 올려놓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안압이 올라가는 거야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허리 자체는 괜찮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댓글로는 맥켄지 자세의 제일 유명한 신전 운동 아닌가요? 혹은 디스크 있으면은 또 전문가가 등장하셔서 좋은 자세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 이런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허리의 신전 운동은 좋은 것이고 무리하게 굽히는 운동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10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그거 줍지 마십시오. 그거 줍다가 허리 디스크 손상돼서 10만 원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골프공 줍듯이 줍던지 아니면은 스쿼트 동작으로 줍던지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안 줍겠습니다. 네. 이 주사를 설명하기 전에 큰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듯이 허리 통증도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생긴 디스크성 요통과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나는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표현이 항상 자극적인데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흠집이 좀 나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찢어지게 되고 가운데만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는 엉치나 골반 또 뭐 고관절, 서해부 이런 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찢어진 틈으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사통 또는 좌골신경통
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허리 가운데만 아플 때 미리미리 예방을 하여 좌골신경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이 원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흘러나온 수액이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으로 항진된 신경이 움직이는 디스크에 따라, 자세에 따라 움직이는 그 디스크로 인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염증이 있는 신경 자체는 괜찮은데 기계적으로 누가 툭툭 건드리게 되면 자극을 받게 돼서 다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의 증상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읽어볼게요. 피부가 저리고 전기 오는 느낌이다. 근육 속이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며 다리 근육이 뭉치는 느낌, 또 종아리, 발가락에 가만히 있는데도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툭툭 움직이며 뼈가 아프고 발목과 복숭아뼈 있는 곳에 저릿한 느낌이 있고, 또 발 뒤꿈치, 발바닥에만 통증이 있어도 방사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해당하는 증상이 아닌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주사 치료를 권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자세에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하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봅니다. 주사 치료에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경막외 신경주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신경 뿌리의 염증을 제어하는 주사고, 척추 후관절 주사라고 그래서 관절염이 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며, 후지 내측지 주사라고 그래서 허리 가운데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신경의 뿌리가 아닌 분지 쪽으로 주사를 해서 당장의 통증을 좀 줄이는 주사가 있습니다. 근막 이완 주사라고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영어로는 TPI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꽉 뭉쳐있는 부위에 바늘이 지나가면서 근육이 움찔움찔하는 반응을 통해서 좀 통증을 줄여드리는 치료고, 프롤로 치료라고 그래서 통증 자체의 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막의 신경주사가 허리 통증을 또 잡는 데는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경막외 신경주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막외 신경주사는 엑스레이 장치라고 하는, 이런 C암이라고 하는 이 C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 C자 모양으로 생긴 방사선 발생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겟에 내가 위치를 시켜서 주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경 뿌리는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있고, 우리가 축구나 농구를 하면은 골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허리 신경주사를 할 때는 그 골대가 정확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훈련을 해야지 이제 주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2세 여자 환자가 오셨습니다.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오셨고, 엉치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있고, 처음에는 딱딱하고 근육이 뭉친 것처럼 아프다가 지금은 다리가 너무 많이 저리고 장단지가 아프다면서 오셨습니다. 다리가 저릴 때 제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사에 적응증이 있습니다. 꼭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다리가 저리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 증상과 엑스레이를 추정해 봤을 때 요추 전만 곡선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어 있지만 디스크 손상이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사는 이렇게 신경 뿌리 쪽으로 약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엑스레이만 봐서는 정확히 몰라서 옆에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페디클이라고 척추뼈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요 밑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한 게 척추 뿌리가 있는 신경 뿌리가 있는 배측 신경절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안쪽에 있는 신경으로 퍼져나가서 염증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조영제는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깊게 퍼져나가서 염증을 줄여놔야 됩니다. 요 분도 주사를 하고 제가 또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즉각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조금 더 아프다가 지금은 많이 호전되신 상태입니다. 40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엉치 통증과 다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오셨고, 오른쪽 다리가 후끈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쎄하며 잠을 못 자고 허리 불편감 때문에 내원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봅시다. 일주일 정도 신전 운동을 하면서 지켜봤는데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다리 저림이 계속 반복돼서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요추 전만 곡선, 배 쪽으로 이렇게 더 나와야 되는 곡선이 일자로 긴장이 많이 돼 있고,
천추 쪽에서 갑자기 꺾이기 때문에 이 5번 신경을 타겟으로 주사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주사를 이렇게 약제가 들어가고, 약제가 들어가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신전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사는 지금 조영제만 봐도 잘 들어간 거에 확인이 됩니다. 55세 여자 환자분도 비슷한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요추 전만은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5번과 천추 1번 사이 공간이 좀 좁아져 있고 비골 골절 후에 오랫동안 깁스를 차고 계셔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많이 아프셔서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사 치료를 도와드렸고 신경 뿌리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5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다리가 저리진 않았는데 허리 요추전만이 무너진 상태로 거의 일자 허리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추전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경우이며 이것이 아마 양반 다리를 많이 하시는 습관, 책상에 앉아도 의자에 앉아도 양반 다리를 하면서 그 허리를 망치는 자세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통증이 발생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허리 가운데만 아프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급성으로 발생을 했고 환자분이 불안해하시고 통증을 좀 줄여드려야지 이 문제가 허리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주사 치료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조영제가 이렇게 퍼진 거 보이시죠? 염증을 줄인 상태에서는 이틀 정도 후에 허리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졌지만 그때부터 허리 운동, 허리 신전 동작, 요추 전반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관리 중에 계신 상태입니다. 이분도 35세 여자 환자분인데 제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이고 이 신전 동작이 중요한 거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전 동작 중요한 거 알고 그 전에 했던 나쁜 스트레칭들 중단하고 신전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동작 할 때마다 저림 증상이 나타나서 괴롭습니다 라고 오신 분이고 일주일 정도만 젊으시니까 일주일 정도만 지켜봅시다 라고 보내드렸지만 저림 증상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5번 신경 쪽으로 주사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요게 척추 1번 뼈입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놨고 이게 제가 붙여놓은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기호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면 5번과 6번 혹은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안 좋은 자세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됐고 주사 치료를 안쪽으로 조영제를 이렇게 깊게 밀어 넣어서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한 번 혹은 2번 정도만 시행을 하고 호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사 치료를 많이 맞으셨고 또 주사를 한 다음에 부작용도 호소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좋아지시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모아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사 치료를 그럼 도대체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사 치료는 요 세 경우에 해야 됩니다. 방사통이나 좌골신경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상태 그리고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절뚝절뚝 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주사 치료를 꼭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신전 동작 또 자세로 한번 극복을 해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는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전 운동 시에 통증이 발생돼서 신전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35세 여자 환자분처럼 신전 동작이 불가능할 때는 주사 치료를 꼭 해봐야 되고 디스크성 요통, 허리 가운데만 아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디스크성 요통이 있는데 내가 이게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고 신전 운동을 해서 내가 좀 극복해보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급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너무 참지 마시고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 세 경우에만 주사 치료를 권고해 드립니다. 별표 하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주사에는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약간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야 스테로이드 그거 몸에 해로운데 왜 나한테 자꾸 맞자 그래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안색이 확 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스테로이드 또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제를 쓸 때는 의학적인 용어로 트리암과 덱사메타손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3명의 의사가 부신피질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천식 환자, 관절염 환자한테 써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라는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상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염증, 면역 반응의 억제제로서
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분입니다.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약을 어떻게 잘 쓰는지로 다 많이 갈리게 되고, 잘 알고 쓰면 명약이고, 하지만 남용하게 되면 독약입니다. 흔히 인식 중에 뼈 주사라고 해서 너무 많이 주사를 맞으면 뼈가 녹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용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쓴다면 스테로이드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약 중에 항생제와 더불어서 최고의 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은 저는 호흡기 질환에 약을 쓰는 사람은 아니고 주사 치료에 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병원 한 군데를 다니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주사를 계속 반복해서 맞을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그 전에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여러 병원에서 주사를 맞게 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고, 가까운 주변의 전문의 선생님께 딱 정해놓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주사 맞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 충분히 있죠. 주사 맞는 게 두렵고 주사 맞는 게 좀 힘든 분들은 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경구용,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소염진통제 혹은 진통제,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사로 하는 것보다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스테로이드가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심하게 되고, 주사를 할 수 없는 분은 당연히 먹는 스테로이드를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선생님께 약물 관리를 받으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약과 주사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주사 치료가 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또 이런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고 소염 진통제만으로도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걸 사서 드시거나, 디클로페낙이나 인도멘타신 같은 전문의 선생님의 처방에 필요한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속이 쓰리거나 위장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멜록시캄이나 셀레콕시브 같은 조금 더 발전된 콕스2 이니비터라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을 쓰실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가능한 낮은 용량으로 짧게 쓰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잡는 목표가 잡히면 중단을 하시고, 길면 6주, 짧으면 3주 정도의 목표를 세워놓고 복용을 하시며, 통증이 잡힌다면 그 이후에는 10점이 제일 괴로운 통증일 때 5점 이상일 때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선생님, 그 신경 성형술은 뭔가요? 그리고 나 주사 많이 맞아봤는데 나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허리 시술이라는, 수술 말고 시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고주파로 찢어진 디스크를 지져서 붙이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던 시술인데, 지금은 이 디스크에 작은 바늘을 찔러 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주파 이 시술은 하지 않는 걸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좌우로 카테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화학적으로 염증을 제거해 준다는 신경 성형술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세모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 성형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건 선생님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경 성형술 자체는 제가 신경 주사, 경막의 신경 주사와 술기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좌우로 여러 군데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주사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신경 성형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타겟으로 정확하게 신경 뿌리 염증을 줄이는 약을 썼을 때는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경 성형술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거 안 되면 수술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신경 뿌리 염증을 어느 정도 줄여놓고 신전 운동과 자세로 통증을 관리해 나가는 게 허리 통증을 잡는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 성형술은 세모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도 아까 제가 그 케이스 환자분들 그 사례로 제가 주사가 잘 들어간 걸 말씀드렸는데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볼 같이 농구 같은 데서 슛을 쏘고 그게 쏙 들어가야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케이스들은 슛이 안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주사를 많이 맞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제대로 신경뿌리 염증에 약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사진은 바늘 안쪽으로 조영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 쪽으로 새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스테로이드가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부작용만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안쪽으로 조영제가 확 들어가야 되는데 겉에만 이렇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픈 부위는 이 안쪽인데 겉에만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잘못된 주사입니다. 그리고 요것처럼 마이엘로그램, 척수강 조영술이라 그래서 요 안쪽에 깊게 해서 조영되는 거, 이것도 제대로 된 주사가 아닙니다. 신경뿌리 염증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건 엉뚱한 부위에 주사가 되면서 조영제만 확 퍼져서 조영제로 인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요게 제대로 된 거죠. 옵티말이라고 써 있는 게 안쪽으로 주사가 들어가서 이 신경뿌리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까지 조영제가 퍼져야지 제대로 슛이 들어간 겁니다. 이 주사를 해서 염증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됐다면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 이거 안 된다고 신경성형술, 이 신경성형술에도 반응 없으니까 수술 이렇게 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X라고 제가 표시를 합니다. 고주파 시술은 제 가족이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언제부터 좋아집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통증이 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제에는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플까봐 우리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리도카인이라는 약이 퍼지면서 약간 마비가 되는 것처럼 통증이 확 좋아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2, 3일은 오히려 더 아픕니다.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다가 점점 좋아집니다. 저한테 주사 맞고 선생님 주사 맞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신전운동과 자세에 대해서 각성하고 실천해서 더 이상 디스크가 찢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사 후에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또 주말 농장 가서 풀 뽑으시고 양반다리 하시고 운전할 때 베개 안 하시고 흙침대 돌침대에서 주무시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하고 조금 좋아지다가 또 악화됩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주사로 신경뿌리 염증은 잘 줄여놨으나 다시 디스크를 찢는 동작을 많이 해서 허리가 아픕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사 효과가 보통 2, 3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 2, 3개월 동안을 정말 열심히 자세와 신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육 없이 주사만 놓고 주사 맞고 좋아졌으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진료입니다. 그래서 허리 치료의 과정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염증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주사 치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디스크고 이게 지나가는 게 신경인데 이 신경을 빨갛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 염증이 있을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자지러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건데 이 흠집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열려진, 찢어진 디스크를 붙이는 거는 자세와 신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몇 번까지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한 번 맞으면 보통 한두 번 정도 맞으시면 2,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 한 번 주사 후에 신전운동 열심히 하신 분은 당연히 더 안 맞아도 됩니다. 염증이 안 생겼으니까요. 이걸 예방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리하시기 나름이며 신전 동작을 잘하고 나쁜 자세를 피하면서 하면은 주사 한 번으로도 평생 관리를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평생 맞지 않아도 되고 주사 효과가 2,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 딱 관리하시고 허리 디스크가 잘 아물게 관리하시면 평생 맞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사가 그게 자체가 운전이 업이시거나 또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되는 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6개월에 3번에서 5번 정도로 일반적으로 권고드립니다. 6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3번에서 5번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주사를 많이 맞는 건 당연히 좋지 않고 자세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주사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툭 건드려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사 약제가 들어가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염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사하면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저도 주사하면서 들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한 다음에는 뭐 맨밥이나 국수류 같은 거는 좀 줄이시고 주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충분히 걷는 것을 권고드리고 얼굴이 약간 달아오른다거나 2, 3일 정도 불면증이 온다거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는 병원 쇼핑은 좋지 않고요. 신경 손상이나 감염,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사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변에는 혈관을 건드려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나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주사 치료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며 나쁜 운동을 피하자.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요추 전만과 경추 전만을 잘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자. 또 신전 운동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전 운동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단계까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선생님처럼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3단계도 충분하고 급성일 경우 5단계를 유지하고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을 오므리고 후 하고 내쉬면서 복강 내 공기를 빼서 커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3번 동작이나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힘들면 이 선생님처럼 야구 배트 쥐듯이 이렇게 턱을 잡아서 이 정도만 신전 동작을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숨을 후 내쉴 때 복강 내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요추 전만 곡선은 더 많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내쉴 때 통증이 있는 건 참아도 되는데 들이마실 때 통증이 있다면 그 전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주사 치료를 이제 많이들 맞으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는데 주사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추 전만과 경추 전만을 잘 유지하면서 자세 관리를 하는 것, 자연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병원에 따라서는 유명하신 선생님이 주사 치료 처방만 내고 실제 주사는 다른 선생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사를 하면서 경막 외 공간을 뚫는 느낌, 그리고 주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시술하는 의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처방과 술기를 동시에 하는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허리 디스크의 나쁜 스트레칭, 니 체스트라고 하는 이런 동작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루틴하게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허리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허리를 바닥으로 쭉 누르는, 오늘 아까 첫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 막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동작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 국민이 이걸 하지 않는 날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작을 젊은 애들은 해도 되는데 이 젊은 애들도 그 10대, 20대 애들도 이걸 하면서 디스크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10대, 20대라면 당연히 이 동작 하면 안 되고요. 이런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은 아침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다 같이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앉아서 허리 굽히는 스트레칭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고양이 자세라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자세로도 디스크가 찢어질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사 치료 언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180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사 치료는 언제 해야 되냐면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신전 운동 시 통증이 발생돼서 신전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디스크성 요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이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는 판단해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제 관절 척추 주치의를 정해 놓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180분이나 들어오셨으니까요. 1번, 유튜브에 허리 스트레칭을 검색한 후 열심히 따라합니다. 자, 2번, 유명하다는 여러 병원을 쫓아다니며 주사를 맞습니다. 3번, 내가 최근에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으니 필라테스 1년 이용권을 구매해서 고양이 자세를 열심히 배웁니다. 자, 4번, 이거 잠깐만 제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PD님? 네.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망치는 동작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과 신전 운동을 실시합니다. 비욘디 채널을 시청한 다음에 가까운 곳에 계신 전문의 선생님과 주사치료를 상의해보고 1, 2회 정도 주사치료 후에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고 신전 동작 및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조리님 정답입니다. 네, 4번이죠. 정답은 항상 길고 정답에는 항상 빨간색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는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는 동작들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은 자세로 좋아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치금님 선생님 모를 때는 긴 거 고르라고 하셨죠? 잘하셨어요. 우리 초근목피님, 그레이스님, Y강희님, 순신님, 이취금님, 푸르미님, 아유, 네, 100점입니다. 강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4번 정답입니다. 요거는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보이는 건데 21세 여자 운동 강사가 왼쪽 등이랑 우측 허리 통증이 나타나서 오셨는데요. 이 21세 여자 환자분이 이 척추뼈의 종판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운동 가르치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허리에 좋은 운동을 더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린 허리가 약간 아픈 40세 헬스 트레이너,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엑스레이나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허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고 굽어져 있어서 걔가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나고, 이 친구가 플랭크를 그렇게 엉덩이를 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를 잘 관리하면서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이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주의사항이나 언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엔젤님,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엉덩이 좌우측 안쪽에 한 번씩 통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좌골신경통이 맞나요? 아닙니다. 디스크성 요통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풀어주고 나면은 며칠 뒤 괜찮아지긴 합니다. 좌우측 안쪽에 통증이 있다는 건 허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디스크가 약간 찢어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엔젤님은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요. 풀어주는 운동이 제가 걱정했던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전운동 하면서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좌골신경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썬데이스님, 주사치료가 염증 치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사치료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신경뿌리의 염증을 줄여서 방사통을 줄이고 신전운동을 할 수 있게 허리를 세울 수 있는 요추 전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이응님, 1년 전 목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초기에 경막 외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했던 만 31세 남성입니다. 특정 자세에 따른 방사통이 간헐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허리감이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등받이가 없거나 직각 각도의 의자를 쿠션 없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간헐적으로 하지에 방사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디스크 질환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걸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턱걸이는 오히려 좋다는 의료진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다리 방사통이 있는데 턱걸이는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셔서 당황스러우실 테지만 디스크는 눈을 꼭 감는 동작만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통이 나타날 때 그것을 턱걸이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압이 높아져, 당연히 그렇죠. 복압이 높아져서 디스크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갑니다. 재활의학적 측면에서는 턱걸이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금 피하시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랩풀다운 같은 운동은 허리에 좀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방사통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보면 가끔 비행기 타시는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래 앉아 있는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앉아 있는 게 몸에 안 좋죠. 앉아 있는 게 담배 피는 것처럼 나쁘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운동의 관점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고, 허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뒤에다가 쿠션 잘 대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면 그것은 허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직장에서 뒤쪽에다가 쿠션 딱 대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앉아서 있으면은 허리 디스크도 낫고 월급도 받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앉은 자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쿠션 없이 앉으신다고 하는데 꼭 쿠션이 있는 등받이 의자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태님, 안녕하세요. 62세 남성입니다. 주사 치료를 진행하다가 원장님께서 MRI를 촬영하자고 해서 촬영한 결과 456 협착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권고하셨습니다. 수술은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고 서울모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시술했는데 별 차도가 없네요. 어찌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했을 때 그 주사가 잘 들어갔는지가 문제인데, 또 신경성형술 자체도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태님, 협착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걷는 거 어떠십니까? 협착증은 100m 정도 가다가 주저앉고 더 이상 못 걷는 게 그 증상으로 협착증을 진단합니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나타난 통증이라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허리에게 나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제가 계속 말한 그것들이 나쁜 자세, 나쁜 운동, 또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버리시면 스스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수술에 적응증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리 근육에 진행하는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이 잘 안 된다거나 걷지 못할 때,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없지만 지금은 수술을 하시는 거는 좀 보류를 해주시죠. 제가 영상도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김은태님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보신 선생님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썬데이스님,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허리에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를 1주마다 한 번 3주 맞았는데 다리 쪽이 더 땡기고 뒤쪽으로 아픈데 왜 그런지, 요즘 치료 중인데 기다려봐야 하는지 부작용인지 걱정이 되셨습니다.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도 그 신경의 안쪽에 깊게 잘 들어가지 않고 신경만, 겉에 쪽만 차단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땡기고 뒤쪽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충분한 훈련과 연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주사이고요. 신경 차단술을 그냥 허리에다 6방 주사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신경 차단술이 아니라 척추 분지를 건드리기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더 땡기고 뒤쪽으로 아프시다면 지금 계속 그 신전 운동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될 운명입니다님, 저는 MRI상 3마디 중간 정도 디스크 탈출과 다른 느낌이 있고 뼈 상태도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뼈 상태 안 좋은 건 종판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6년간에 걸쳐 신경 차단술을 20번 가까이 했고 마지막 시술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약은 리리카, 울트라세, 세레브렉스, 혈액순환제를 먹고, 미혼이십니까? 마흔인가요? 미혼인가요? 미혼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추도 역시자입니다. 잘될 운명입니다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추가 역시자라면 얼마나 많이 힘드실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유전적 인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건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과 좋은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역시자로 되면은 뭔가 불안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신전 운동에 집중을 하셔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20번 가까이 신경 차단술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분명히 필요해서 했던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에 3번에서 5번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저 횟수 자체가 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전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경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미영님, 전방전이증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전 운동과 좋은 자세만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운 거죠? 아니요, 호전됩니다. 전방전이증은 제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등골이 막 오싹오싹할 정도로 전방전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신전운동과 좋은 자세만으로도 호전이 됩니다. 제가 절대 나을 것 같지 않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8, 90대 어르신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신전운동과 좋은 자세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증이 심하시면 주사치료도 충분한 적응증과 횟수를 조절해 가시면서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장명기님,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어떤 자세를 해야 하고 피해야 될까요? 허리를 피는 게 더 안 좋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허리를 피는 건 좋은 겁니다. 꼿꼿이 세우는 건 좋은 것이고, 제가 어떤 자세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굽히는 자세, 몸을 반으로 접는 자세, 이런 고양이 자세, 그리고 이런 걸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떨어진 거 주울 때도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게 같은 거 사용해서 허리 숙이지 말고 하시고, 발톱 깎으실 때도 방바닥에 앉아서 웅크려서 깎지 마시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접어서 깎으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인한테 깎아달라, 남편한테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세를 피해야 되는 거는 제가 세 번째 동영상에 허리에 좋은 자세, 나쁜 자세 베스트 10이라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우님, 예, 오상우는 저희 의국 후배인데요. 네, 계속 질문을 올리는군요. 안녕하세요. 8개월 아기 아빠입니다.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은 안아서 재우는데 아기가 점차 무거워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안아주는 걸 줄이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주사 치료나 기타 치료 등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도요, 신전 동작을 하면서 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도 안고 신전 동작도 하니 그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기대서 가슴을 열고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다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거워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이랑 있으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랑 놀아주면서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신전 동작을 하시고 다리가 저리지 않으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주사 치료나 기타 치료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허리 가운데만 아플 때 약 드시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허리 가운데만 아프고 그냥 좀 뻐근할 때는요, 그 염증이 디스크를 낫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염증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자세로도 좋아집니다. 초근목피님, 스테로이드 주사 맞지 않는 약물들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랑 뭐 어떤 약을 드실 때 맞지 않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 보셔야 되죠. 네, 오늘 질문이 여기까지인가요, PD님? 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른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이제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더 있군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릴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 허리 통증과 좌골신경통이 있는데 핌스를 권유받았습니다. 괜찮은 방법일까요? 혼자 신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네요. 요거는 제가 핌스 치료는 특정 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만성 허리 통증과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핌스 치료는 권하지 않습니다. 경막의 신경주사가 훨씬 더 근거도 있고 합리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신전 동작을 하고 있는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고 내가 이거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신전 동작과 좋은 자세를 취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가 많아지고 치료가 과해지고 병원을 불신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한 오신 분 중에 멀리서 오셨는데 병원에서 하도 시술과 주사만 권해서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오셔서 정말 주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거부하시고 가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제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주사 안 하는 대신에 신전운동 열심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 협착증에 거꾸리 운동이 효과가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오죠. 견인치료기라고 해서 당기는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는 젊은 애들한테는 상관없지만 40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서 잡고 있는 인대가 찢어지고 디스크가 오히려 찢어져서 다리가 마비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착증에도 굽히는 동작이 아니라 신전 운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은 그 협착증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디스크 통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취금님 말씀대로 당기는 치료 효과 좋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당기는 치료가 100분에 한두 분 정도에서는 하지 마비 같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는 아예 들여놓지도 않았고 신전 견인 치료기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리 운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화정님, 화정고님, 회음부 쪽이 저린 느낌, 답답한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저 잠을 못 자는 게 일상생활이 좀 힘든 거죠. 의자에 5분, 40분만 앉아 있어도 종아리가 붓고 있는 느낌이고 다리도 앉아 있을 때 저립니다. 최근 엑스레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엑스레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전형적인 좌골신경통으로 일상생활에 앉을 때는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주사치료를 권고드리고 주사치료가 무서우시면 먹는 약을 꼭 드셔보시고 신전 동작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XELL님,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심하게 아프다 말다를 하기 10년 넘었습니다. 운동으로는 조심히 걷기만 하고 있는데요. 잘 때 허리 베개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자세 교정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허리 베개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베개를 만드는 전문가가 계시면
저랑 한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요추 베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흑침대, 돌침대 쓰지 마시고 푹신한 매트리스 쓰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분은 나 방바닥에서 매트 깔아놓고 있으니까 이 방바닥에 두툼한 매트 깔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하시지만, 매트에 누우면서 크게 한번 굽혀지고 일어날 때 또 굽혀지는 건 허리에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꼭 침대 위에, 매트리스 위에서 주무시고 잘 때 허리 베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높이는 굉장히 낮은 높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허리띠 매는 그 위치가 4번 척추뼈가 있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수건을 조금만 말아서 대보십시오. 대보고 주무시고, 좀 괜찮으면 조금 더 말아서 대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베개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 브랜드는 저 모릅니다. 그 수건을 말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화정님, 아까 질문하신 분, 도수 치료해 보신 분이 허리 라인, S라인 안 보이고 일자라고 합니다. 그 엑스레이가 문제가 없지 않죠. 요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고 일자로 된 엑스레이인 거죠. 그거는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서 디스크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근목피님, 어떤 신전운동 유튜브가 가장 믿을 만한가요? 제가 당당하게 비욘디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선근 선생님께서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정선근 TV라는 이름을 하고 계신데, 그 영상이 아주 신뢰가는 영상이니 그 정선근 TV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책도 100년 허리 100년 목도 읽어보시죠. 거기에 주옥 같은 내용들, 제가 뭐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쪽에서 기반한 건데, 정선근 TV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는 저는 하나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스크성 요통의 연관통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저것 제가 말씀드리죠. 연관통은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최사랑님. 제가 주사 치료를 해서 선생님 저 허리 통증이 한 100에서 80%가 확 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주사하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주사를 저는 더 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 갖고 계시라. 그 정도는 갖고 계시면서 내가 통증이 있을 때 조금 더 자세를 조심하게 됩니다.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가 좋아지면 아, 또 괜찮나 보다 하고 습관처럼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좋지 않고 통증을 약간은 갖고 계시면서 연관통을 느끼시면서 자세를 잘 취하신다면 스스로 좋아질 겁니다. 김정곤님, 제 성함을 제대로 불러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님,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80세신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허리에 고정벨트를 차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서 칼슘을 꾸준히 드시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아프셔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을지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연세에 상관없이 신전 운동은 도움이 되고요. 흔히 말하는 그 복대죠. 복대 같은 걸 차고 다니는 건 급성기에는 의지가 되면서 외출하실 때는 도움이 될 텐데요. 한 달이 넘어가면 근손실이나 근육 문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차시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퇴행성 척추증이나 골다공증의 압박골절 또는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칼슘이 아니라면 골다공증 약을 드시라고 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권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요. 저 먹는 칼슘제를 드시게 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제로 칼슘제를 드시게 되면 배출이 안 됩니다. 칼슘은 약으로 드시지 마시고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진 분들은 그 골밀도 약을 복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도 1% 정도의 골밀도의 그런 손실이 계속 있기 때문인데, 칼슘을 드시게 되면은 어깨 회전근개 쪽이나 고관절이나 팔꿈치 쪽에 석회가 크게 끼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슘 꾸준히 드시기가 아니라 아마 골밀도 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칼슘 꾸준히 드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검사를 하셔서 뭐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뭐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미정님, 선생님 저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고관절 쪽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잘 때도 근육이 당기는 통증에 잠을 못 잡니다. 아이고, 걷기 위주로 운동하고 있고 스쿼트 운동은 허리에 좋은 운동인가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고관절이 아프신데 운동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리나 이 고관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때 근육 당기는 통증이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이제 신뢰가 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세로 통증을 잡으시고 통증이 많이 사라진 이후에 그 다음에 스쿼트나 랩풀다운이나 플랭크 같은 운동을 천천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미님, 우리 푸르미님도 열심히 와주시는 좋은 애청자시죠. 그 디스크성 통증은 1 정도인데 방사통 왔던 발등이 1년 가까이 계속 저립니다. 이 통증은 불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사통 왔던 발등이 계속 저린 게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치인 통증은 허리에서 시작하는 불치의 통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신전운동 자세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허리가 아픈데 발등만 계속 저리다는 거는 이제 발등을 접질리거나 손상이 당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신경에 영향을 줘서 발등이 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의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옥님, 만성 디스크도 주사가 좋은가요?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주사는 방사통이 있거나 좌골신경통이 있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때 고민해 보는 거지, 이걸 만성 디스크니까 주사를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현옥님. 유현옥님은 오늘 방송 잘 보신 것 같고요. 디스크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걸 한번 주사로 내가 해결해 볼까가 아니라 자세나 신전 동작을 먼저 해보고 걷기 운동을 해보고 나쁜 운동을 피해보면서 증상이 나아지는지를 보되 중간에 방사통이 있거나 힘들면 그때 주사 치료를 한두 번 정도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유현영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경한 풍경님, 신전 운동을 80 넘은 노인분이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팔을 쭉 펴는 동작이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혹은 2단계 정도의 신전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다음 방송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말인데 230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잘 전달해서 여러분의 허리에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요. 내일도 산책, 걷기 운동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